예, 잠시 후 10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년 대계 교육혁명 선언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좀 안에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고요. 좌석을 좀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작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할게요. 오늘 10시에 그 토론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아마 여러 군데 여기저기 선을 보이셔야 될 텐데요. 밖에 계신 분들은 좀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정각 10시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께서 오셨어요. 다른 토론회 지금 토론자로 발표를 하고 가셔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목례만 하고 얼른 가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통일부 장관 하실 때 홍익표 의원이 정책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주요한 어르신들이 다 오셨어요. 아마 여기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총망라되어서 대안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님, 전라남도의 장만채 교육감님, 그다음에 서울 특별시의 조희연 교육감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남인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유은혜 의원과 민병희, 이재정, 장만채, 조희연 교육감님이 공동 주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년 대계 교육혁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영광스러운 바로 이하 국민의힘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토론회 행사 많이 있고요. 날씨도 많이 추운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박원순 서울시장 참석해 주겠습니다. 민경희 강원도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만채 전남대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 오늘 김학한 교육혁명 공동운동 정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삼선 최고의 미모 의원이신 김상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선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나이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여기 공동 주최를 맡아주신 윤혜 의원님 오셔서 말씀 주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 관계에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지만 우리 김상희 의원님께서 축사를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토론회입니다. 교육 비전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많이 참석해 주셨고 특히 교육감님들이 이렇게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처럼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이 발전하고 또 교육이 우리 사회 발전에 정말 아주 버팀목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행복하고 더 좋은 사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합니다. 지금 경제 수준도 엄청나게 지금 나아졌고 또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이 지금 모두들 이제 정말 한 자녀, 두 자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입시 지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교육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불행합니다. 아마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에서 꼴찌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또 OECD에서 1위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촛불 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삶이 나아져야 됩니다. 삶이 바뀌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촛불 혁명이 완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닥달하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교육의 그 주체들이 모두들 정말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될 때 대한민국의 든든한 그야말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또 교육비전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특히 진보적 교육감님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 박원순 시장의 이 지금 교육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다듬어서 제대로 된 이제 교육 정책이 나오고, 촛불 혁명이 완성되는 2017년 이제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우리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 가운데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저는 아주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발제도 훌륭하시겠지만 토론하신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김상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한 오늘까지 합치면 4차례 정도 토론 진행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촛불 공동 경선이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각체 관심 분야에 대한 초청 토론이 이어질 거로 봅니다. 요즘 여의도에 박 시장이 좀 달라졌다, 거칠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데는 아마 문제의식이 있으실 거고요. 그 문제의식의 교육의 문제의식에 대한 일단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4분 교육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인데, 우리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나오셔서 포토타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어색한 거는 얼른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분 의원님도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한번 이 앞에 서주시고요. 네. 아니요. 거기 올라가지 마시고. 자, 이제 주제 발표하고 지정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장이신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로 좀 올라오셔서 같이 토론 진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진행을 맡은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4.16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 내용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박 시장님의 슬로건 교육혁명이라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을 선출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치교육을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 2010년부터라고 하면 지난 한 7, 8년간 한국 교육은 상당한 부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더구나 최근에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유라에 대한 부정입학부터 부정학사관리,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아주 치부를 드러낸 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때 교육의 개혁, 교육의 혁명, 이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고 역사적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원순 시장께서 내건 이 주제는 적절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초청자로서 이 초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특히 이 모임이 가능하도록 이 주선해 주신 기동민 의원, 김민기 의원, 유은혜 의원 세 분께 이 모임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민병희 교육감님, 장만채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신 김학한 정책위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대선에서 교육에 관련된 주제가 정말 새로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면 입시 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을 우리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님의 발제 강연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에 이렇게 박수 받아본 건 처음이네요.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세 분 교육감님, 네 분 교육감님, 이재정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 장만채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김학한 위원장님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동민 의원님, 김민기, 유은혜 세 의원님이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상희 또 남현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직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정말 제가 되고 싶은 일, 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정말 다가올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또 한국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운 그런 교육 대통령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교육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과감한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 저는 이게 제 결심입니다. 사실
이런 담대한 결단 없이는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학벌 사회입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존재합니다.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 경쟁이 결국은 전국을 입시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이 문제는 이미 공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결단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우리도 국공립대학교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도 살려내고 또 지방 국공립대학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로부로써 또 지방 분권, 지방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공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가 바로 반값 등록금이었죠. 그런데 사실 빌공짜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곧바로 서울시립대학교에 확실한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182억이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국공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이거야말로 저는 최고의 공공투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는 청년과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5천억 원이면 당장이라도 58개 국공립대학에 이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주는 그 효과는 이것의 10배, 1000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는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급식실의 영양사와 조리사, 또 교무실과 행정실의 행정지원요원, 학교 도서관의 사서, 초등 돌봄 전담, 또 전문 상담사, 교육복지사, 이런 50여 개 직종의 약 14만 1,1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또 6만 6,600명, 4만 6,600명, 거의 5만이 되네요. 그리고 방과 후 교실 강사와 같은 이런 비정규직 강사만 16만 4,800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35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학교에서 각종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매일 상시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 18만 7천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엄명했듯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월급을 저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고용의 불안함으로 말미암아서 교사의 자존감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별적 대우를 확실히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굉장히 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다양한 유형의 학교와 학급의 형태를 설치해서 이분들의 임용도 이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교원 평가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교육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교사들은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 공동체는 저는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 성과와 이런 경쟁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교육 공동체는 붕괴하고 또 상호 간의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또 반교육적인 이런 교원 평가와 성과급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상권도 보장하겠습니다.
MB 정부 이후에 자행되어 왔던 이런 정교조된 탄압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전면적이고 또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조차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교사 조직들을 오히려 이런 교육의 전면적인 동반자로서 주체로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에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죠. 이렇게 대학에 감으로써 우리 학부모님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깨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직업교육제도를 북유럽식으로 혁신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많은 공기업들이 이런 공공부문부터 고졸자들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국업공무원, 기술직 국업공무원의 30%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만 뽑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고졸자를 우대하는 이 공공부문의 노력이 또 사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 지금 제가 5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또 이 자료집에 보시면 국가 책임 보육을 통한 영유아 보육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누리 예산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다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거 청와대 가져가서 싸우다가 그 현기환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복도에서 저보고 막 큰 소리로 한 거 여러분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극도의 이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는 고교 서열화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입시 제도 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런 대학 입학 선발 전형 제도를 이거 단순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됐는데 내진 설계 이런 게 학교에서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난과 이런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은 낡은 불안전한 학교 시설 완전히 바꿔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방해하고 통제하는 교육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교육부의 일상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그야말로 교육의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감님들 나와 계시지만 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또 교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교육부의 여러 간섭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재정과 이런 권한만 보장해 드린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학교 교육의 이런 꽃이 이 대한민국에서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 업무를 위해서 독립적인 국가 100년 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자료집에 보시면 한 30개 정도의 작은 교육 개혁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요. 예컨대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또 혁신교육지구 이런 30대 실천 과제를 저희들이 담고 있으니까 이건 자세히 나중에 살펴주시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3차 산업혁명까지는 뒤졌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핀란드의 이 교육혁명,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한 열흘을 우리 안성문 선생님과 또 여러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이 교육에 관한 완전한 새로운 발상, 전환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스웨덴의 이 스톡홀름에서 핀란드 헬싱키까지 뭡니까 그 배를 타고 갔는데요. 실비아 라인이라는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저희들이 밤새 가는 그런 배인데 우리 그때 참석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그때 정말 저는 아주 특별한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안성문 선생이 가져오신 그 술 한잔 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교육받고 있는 그 현실을 개탄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울었고 함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결과가 이 책인데요. 저는 사실 이 교육혁명의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이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행복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마이크로 들이대고 아니 당신 수학교사 아니에요? 물었더니 그분이 또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역시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수학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런 호기심을 갖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핀란드가 비싸라고 하나요? 이 교육 성취도도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핀란드의 국민이 행복하고 또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 나와 계신 이 교육감님들과 교육단체와 이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이 모든 분들에게 그 권한을 나눠드리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육에 오랜 고민을 갖고 있는, 교육의 이런 새로운 장을 꿈꾸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맡겨드리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실제로 현장으로부터 국내외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를 의식을 가지시고 네,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우선 오신 분 가운데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훈 전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주 전 국회의원께서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탄핵 결과에 따라서 대선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주자로 나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건 박원순 시장께서 아마 처음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대통령, 교육 나라라는 주제 아래 5가지의 중요한 주제와 함께 30가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 교육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미래의 희망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미래의 길이 여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만큼 소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정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다 토론자들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한 소개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우리 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순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민명희 교육감님이 저에게 당신은 좀 마지막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선수가 중요하지만 이 교육감도 선수가 중요해서 저는 초선인데 우리 민명희 교육감님이 재선이시기 때문에 네, 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네, 양해하신다면 네, 맨 마지막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탁월한 이해와 활동을 그동안 해오신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잠시 오셨는데, 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토론이 3개나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전남 교육감이신 장만채 교육감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인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합니까? 예. 우리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문화에 있지 않고 교육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교육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께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교육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제를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지를 못했다는 게 한편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기동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핀란드의 그 교육을 얘기를 하셨는데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노키아가 이제 망했는데 노키아가 4분의 1이 망하면 핀란드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걱정이 없다. 왜? 지금 우리 핀란드의 미래는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노키아보다 더 훌륭하게 핀란드를 재건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가 발전 경쟁력 1위가 핀란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그 근저에 아주 강하게 힘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발제를 하신 그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학력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대학의 타이틀이 중요했고 그 타이틀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대학들이 대학 서열화를 또는 여러 가지 학교의 초중등 교육의 그 파행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학은 대학의 본질에 충실하게, 왜냐하면 대학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대학이 존경받고 또 의미를 갖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학은 그 새로운 지식의 창출보다는 졸업장이라는 것에 의미를 갖고 보니까 이와 같은 대학 서열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체질을 강화해서 본래의 학문과 또 그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체질 개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학 간판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학력 인프레를 부추겨왔던, 주도해왔던 공무원 임용 또는 은행이랄지 은행권의 임용, 사원의 채용, 또 대기업의 사원의 채용 등을 보면은 사실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력 인프레를 부추긴 것 같습니다. 사실 몇몇 특수한 그 학문적 그 연구력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채용에 있어서 철폐되었을 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입시 불평등 대학 대입 선발 전형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초중등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초중등 교육을 망치고 있는 가장 핵심 주번이 대학 입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선발을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정도 선이 아니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대학 입시를 점수화하다 보니까 서열화 문제가 생기고 이 점수화와 서열화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만드는 불신 사회로 가게 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또 잘 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부 폐지와 국가 백년대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은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교육부 장관의 임기를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교육부가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을 두 번째 해보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 단위는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교장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달라진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임기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임용과 또 그 임기에 관해서 절대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서 그동안의 교장의 임용이 승진의 개념으로 됐던 것을 우리 교육의 관리와 경영과 협력의 개념으로 해서 학교에서의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거기에서는 선생님들의 육성, 우리가 지금 사범대에서 임용교사로 가는 이 패턴을 탈피해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임용하고 어떻게 근무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이 갖는 그 권한들이나 역할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 그리고 교육 지방자치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 의한 독립된 그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역 교육장을 독립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교육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펼 때 말씀하신 국가 백년대기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수렴해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얘기하신 비교정규직 차별금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아픔이고 노동시장의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계부터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줄 세우기, 건절, 교원평가, 성과급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원의 줄 세우기와 같은 그런 제도 방법은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교원의 노동상권 보장과 정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교조의 문제는 반드시 과정 중에 있고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학 반값 등록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로와 취업에 관한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한다면은 국공립대학의 문제랄지 이런 것도 그 학력 철폐에 관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능력 유지의 사회로 바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하신 학교 안전에 관한 부분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부분들은 학생들 안전과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영유아 부분, 출산의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제시한 10가지 안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그 동조와 동의를 표하면서 또 부분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해 줬고 다듬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초중등 교육의 파행의 주범은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첫 토론은 우리 장만채 전남교육감께서는 역시 대학 총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배경과 그 관점에서 주로 대학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대학의 그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체제 개편, 대학 체질의 강화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마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입시에 있어서도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게 뭐 우리에게 늘 큰 과제로 넘어오고 있는 일이죠. 하나 눈여겨볼 것은 우리 장만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학교장의 위상, 위치, 역할, 또 교원들의 육성부터 임용, 운영에까지 어떻게 학교를 하나의 가버넌스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과제를 말씀해 주셔서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토론 넘어가기 전에 역시 오늘 이 행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교육계에 그동안 아주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오신 유은혜 의원님 오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우리 조희연 서울교육감께서 바톤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육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창해야 될 교육 의제를 박 시장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준 교육감님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사실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저희가 초중등 교육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원래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종합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거의 교육감들과 진보적 교육감들과 교육단체가 주장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 사실은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셈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개혁 의제 여러 분야별로 이제 대선을 중심으로 이제 제기될 텐데 저는 박 시장님께서 이렇게 국가 교육개혁 의제 레벨 지평을 좀 넓혀버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개혁 의제를 구상하고 발표하시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굉장히 감사를 좀 드리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제기하신 것 중에 일정 부분은 또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님의 도움하에서 서울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뭐 혁신교육지구라든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력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님이 사실 주도해서 저희 서울교육청과 함께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전국화하는 의미도 있고 사실 돌이켜보면 친환경 무상급식도 저희 전임 교육감이신 광노인 교육감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물꼬를 터주셔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의 첫 사인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입니다. 그 취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측면에서는 이제 서울을 모델로 해서 이미 지역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 그것을 전국화하는 의미도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평가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뭐 탄핵을 성취하는 거나 혹은 뭐 정치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탄핵의 진정한 의미는 저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교육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만드는 거다. 그런데 오늘 발제문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 수도 있겠다. 오히려 새로운 국가 교육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자
기반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뭐 제가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토론자니까 좀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그 1번 서울대 폐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여기 김학한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교육단체, 교수단체에서 대학 개혁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통합국립대학 그리고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는 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박 시장께서는 지금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라는 걸로 이렇게 종합 개념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반가운 개념이고 이제 요 통합 국립대학이라든가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서 이제 보수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말하자면 서울대를 오히려 지방 국립대처럼 이렇게 하향 평준화한다. 그나마도 서울대가 잘 나가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하향 평준화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쪽에 맨 아래에도 이제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박 시장님께서 말하자면 서울대 수준으로 국공립대를 상향 평준화하는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 관계 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국가재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그게 그러니까 확장된 서울대가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향 평준화 모델, 그러니까 통합국립대학, 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상향 평준화 모델을 지향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점에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부 폐지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8쪽에 국가 100년 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교육부 폐지론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100년 대계위원회 이제 보통 저희 교육단체에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 100년 대계위원회라는 걸로 이렇게 수용하고 대선 의제로 설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가 100년 대계위원회의 구체적인 그 위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교육개혁위원회. 그래서 이제 위원회 같이 돼버려서 실질적으로 더 약화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면 감사원처럼 감사원이 감사관으로 운영되는 방식이고 감사위원회로 운영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사실 감사관도 이미 감사위원회로 이렇게 일종의 상향해서 재편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이제 생각하는 걸로 저는 의미가 들면서 오히려 교육을 아주 독립적인 감사원 모델처럼, 교육개혁원 같은 의미가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감사원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평의회적 성격을 갖는, 교육평의위원회 성격 갖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작동하고 현재 교육부는 이제 감사원에도 사무총장이 있으니까요. 일종의 교육부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가 100년 대계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델로 저는 뭐 그 단서들을 여기 이미 제가 그 행간에서 읽고 있고 저는 뭐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점을 조금 더 클래리파이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고맙습니다. 원래 말을 길게 하는데 오늘 좀 짧게 하시네요. 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 운영을 해 나가면서 대학의 시스템을 바꿔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와
국가 백년대계위원회 의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큰 과제고 우리가 한층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좀 얘기를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께 마이크를 들어서 역시 토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교육감 민병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인지도 모르고 차에서 올라오다가 보니까 토론자가 돼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읽고 지금 메모하고 그러냐고 제가 좀 시간을 늦게 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두 사람에게 평교사 출신인데 장학관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도의에서 의원님들이 교장 교감 안 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공방이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서 의원님 저는 교장 교감 못 해본 평교사가 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님이 다 웃었어요. 평교사가 교육감도 하는데 장학관에 못해요. 이 박원순 시장님 아마 국회의원도 못 해보셨죠? 그리고 장관도 못 해보시고 그런 분이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논리를 가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제가 오늘 왜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러면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대선 후보가 이런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고 자신의 정견 발표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런 과정이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런 과정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교육혁명을 위한 10대 개혁 방안과 30대 실천 과제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너무 원론 수준에 머문 게 아닌가. 그래서 강론을 만들고 또 실천 과제를 더 다듬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요. 1번 과제인데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대학 통합 캠퍼스는 과거에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문제의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닌가.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대학 평준화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던져주고 이 논쟁을 주도하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공방 지점에 대한 논리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제목을 대학 평준화 하부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가는 게 이걸 주도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제에서 이번 대선에서 아무래도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고졸자 전성시대라는 정책과 분리해서 다른 한 꼭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4번 주제에서 교육부 폐지 국가백년대계위원회의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조영 교육감이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미래교육 포럼에서 바로 이 주제로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요. 교육부 폐지까지는 저는 아니었고 저는 교육부 장관한테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백년대계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오던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흐름 같은데 살만 붙인 것 같아요. 백년대계라고. 같은 의미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학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만약에 이 초중등 교육안에서는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학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이 아까 국가교육의 위상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상을 가질 거냐. 집행기구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정책결정기구까지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섯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세가 정부에서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일자리 늘리기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영전강, 영어 전문 강사 채용해서 내려보내고
처음에 첫해는 전액 다 인건비를 줘요. 둘째는 50% 줍니다. 세 번째 하나도 안 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도에 떠넘겨진 비정규직이 엄청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려움이 아주 큽니다. 이분들을 정규직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단절될 것이고요. 이왕인데 직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종을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교무행정사라고 해서 여러 직종을 묶어서 교무행정사로 주면서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한다든지 그런 또 의제를 던질 수도 있고요. 10번째 유아보육 국가 책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시는 건 아니겠죠? 난 이 양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있고요. 유은혜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한시적인 특별법 만들어주셨는데 저희가 100에 78% 부담합니다. 국가가 22%입니다. 5,800억이. 이거 저희 같은 경우 한 학교당 2억 이상의 돈을 거기서 떼서 여기다 부담을 해야 돼요. 이거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육비 지원 방식을 지금처럼 어린이집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바로 양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로 이 시스템을 바꿔야 이 어린이집이 건전하게 바뀔 것 같아요. 요게 꼭 반드시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유보 통합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여기에 법령 정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쭉 훑어보면서 대충 요게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OECD 수준 교육 환경 구축, 예를 들면 급당 학생 수 감소라든지 여기 서울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요거 정책 중단 문제, 혁신학교 지원 및 확대 문제와 교원 정원 확대, 또 학생인권법 제정, 또 교장 제도에 관한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저희 도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학생들을 집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학교를 다니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는 중학교까지는 다 남녀공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받게 하자 하는 것밖에 못해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한 도로, 자전거 도로 이거를 확충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선 후보가 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다니게 하겠다라는 거를 하나 좀 심플하지만 간단하지만 하기 어려운 걸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육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모든 집에서 수돗물을 먹게 하자. 이거 간단하지만 어려운 겁니다. 수돗물을 먹게 한다는 거는 이명박의 4대 강을 다 부셔야 돼요. 맑은 물 흐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이 많은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동경 교육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수병을 주길래 먹었어요. 맛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거는 100%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써 있어요. 동경은 호텔에 가도 이런 생수 안 줍니다. 수돗물 그냥 먹으라래요. 동경이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아마 이거를 좀 대선 의제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민병희 교육감, 네, 강원도에 계시니까 학생 모두 걸어서 학교 다니게 하자.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 직급의 단순화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중요한 제안입니다. 교육부 폐지한 이후에 과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느냐는 문제는 뭐 앞으로 더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아마 교육계에서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다루어서 대선 기간 동안에 뭔가 새로운 안으로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세 분 교육감들이 어쩌면 이렇게
토론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역할이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보통 통상이 토론회가 보면 토론자들이 시간이 모자르다고 해서 뭐 시간 막 넘기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넉넉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학한 선생님도 시간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마이크를 미안합니다. 네, 교육혁명 공동행동, 네, 정책위원장으로 계신 김학한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자께서 시간들이 많이 지켜졌고 시간 내에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역시 칼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교육 단체들과 교육 주체들이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에 맞서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 퇴행에 맞서서 많은 실천들을 해왔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현실을 지탱하고 또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비전과 다음에 구상들을 준비해 왔고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교육 주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대 개혁안에 대부분들이 담겨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공감하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들로 제출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 사회가 최근 광화문 촛불로 대표되는 많은 격변과 격동의 시기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 광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있었고 교원과 교육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들이 오늘 10대 교육 요구라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내 국민 권력 시대 개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치적 의제화를 시도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시해준 10대 개혁 방안들을 일단은 저 나름대로 크게 한 3가지 범주로 좀 정리를 해보았고 의의를 3가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 교육의 해소 방안으로 대학서열 체제 타파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입시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입시 제도의 개편이 있었지만은 대학서열 체제 타파라는 부분들을 명료하고 이것과 연관시켜서 방안들을 제출했다라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조현 교육감님 그리고 민명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학 통합 네트워크나 대학 평준화와 관련된 많은 대학 평준의 한국적 경로들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과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박 시장의 구상과 결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보다 현실적이고 힘 있는 그리고 교육을 탄탄하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육 복지의 기본 골격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제시하셨고 특히 국립대 반값 등록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립대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공립대의 비율은 전체 대학에 있어서 학생 수로 24%입니다. 사립대학교가 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 부분과 반값 등록금들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다라고 했을 때 대학 공공성 강화 전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쟁주의 교육 정책의 폐지를 중요 방안으로 제시했다라는 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등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화 이 부분들이 서울시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던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다 확장되고 또 교육적인 고려 속에서 제시됐다는 점들은 의미가 매우 크고요. 특히 경쟁주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협력과 공감이 필요한 조건 속에서 일제고사라든가 경쟁주의적 교원 정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오늘 발제 속에서 물론 노동자들의 성과 연봉제 투쟁들이 역시 하나의 맥들을 갖추고 있겠지만은 교원 평가, 교원 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육 정책의 폐지를 명료화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발표만으로도 사실 학교에 있는 교육 비정규직과 다음에 교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생기를 가지고 교육 주체들의 기본권들이 보장되는 이러한 것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내용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함께 일단 이런 큰 부분에 있어서 이와 함께 좀 세부적인 실천 과정과 관련해서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좀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부 장관의 임기 연장과 임기 보장 문제도 있었고요. 다음에 조영 교육감께서는 감사위원회 형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교육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의 교육을 담아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했었던 말들을 너무나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합리적이고 신분제는 고착화돼야 되고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교육부 관료들의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교육부 장관 한 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만들어야 했던 대안으로 교육 백년지 대계위원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단 조현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문기구나 정책 기구 정도로 제한되고 교육부가 여전히 집행을 맡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기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집행력을 갖는 이러한 방안들로 교육단체들이 제안을 해왔고요. 이러한 것이 교육 백년지 대계위원회 검토 속에서 좀 더 내실화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대학 입시제도 개편위원회 구상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시제도는 보통 여러 차례 개편되다 보니까는 이제 3년 주기, 3년 예고제를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제 정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입시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시제도 개편이 올해 2015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수능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제도 개편이 이후 개편 구상들을 제도 개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당한 기간 시기적인 부분들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2월 달에 대선이 진행된다면은 현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 개편안이 3년을 가는데 국민적인 열망과 투쟁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신정부가 이 문제들을 완결해서 새로운 입시제도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2015 교육 개정 교육 과정이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이 2018년에 시행되는 입시제도 를 올해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이거에 대한 준비들을 해주신다면은 여기에서
계획하고 꿈꿨었던 이러한 교육 개편들이 보다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단체들과 진보교육감님들께서 많이 이루어낸 혁신학교와 다음에 학교 혁신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가지고 풍부화되고 이것이 학교 현장의 변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이 청사진들이 아울러 제시된다라고 했을 때 기왕의 성과들이 보다 확장된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교육 부분에서 보면은 이중 권력 상태입니다. 교육감님들께서 진보 교육의 기치 아래 교육 공공성과 혁신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교육과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인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권력 상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진보교육감님들이 이루었고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 교육 전체 교육부를 통해서 내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학 공공성 강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단체에는 초중등 교육 주체들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비정규 교수, 대학 노동자들까지 함께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부분들이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담겨 있는데 여기를 좀 더 그 반값 등록금과 함께 대학 공공성 강화의 맥락 속에서 대학 교원들의 정규 교원 확보율들을 높여내고 대학 비정규 교수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해내고 대학 노동자의 간접 노동을 철폐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대학 교육의 질들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육 단체들이 만들어냈고 준비해왔던 것과 오늘 박 시장이 제시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공감대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환영과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의지하는 해냈지만 우리 정치가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꿈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소중한 자리를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 의제화로 공론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교육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단체들도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학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수능제도, 이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제를 이 정말 시적절한 과제로서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교육계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비정규직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계에 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정도의 이 비정규직이 있어서 이 학교 내에 이런 어떤 분위기, 교육계의 어떤 환경,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 시장께서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대단히 좋은 사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학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립대학에 대한 사실 대다수가 사립대학인데 이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 문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의 토론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시간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분의 이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이크를 플로어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교육감님들 그다음에 우리 김 위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학한 위원장님이 보니까 이
교육혁명 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이신데 제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시니까 저도 교육혁명가가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일선에서 정말 이 교육행정을 직접 추진해 보신 이런 교육감님들의 말씀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힘. 이게 저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구중궁궐에 앉아서 뭐 몇 명의 전문가와 함께 뚝딱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이 현장에서 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소통의 부족, 소통의 리더십의 문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장만치 교육감님 말씀하신 이 학교장 문제는 저도 참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장을 이제 교육감님이 그냥 임명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뭐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이 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 예컨대 초빙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한 임기를 보장해드리면 아마 현장에서 훨씬 더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조영 교육감님 말씀하신 정말 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서울시의 이 경험들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반값 등록금 말씀도 있었지만 혁신학교 문제도 제가 처음 서울시장이 되니까 광노현 교육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혁신학교를 쭉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딴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서울시가 그걸 사실 우리가 교육행정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맡아서 추진하다가 또 조영 교육감님이 오셔서 지금은 뭐 완전히 저희들은 일심동체로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교육이 훨씬 더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 서울대 폐지를 말하자면 이 국공립대학의 상향 평준화로 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또 교육부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가 교육부 관료가 가장 관료적이다.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료화되는 이 교육부는 폐지하고 그 대신 그야말로 이런 규제적 감독적 기능에서 오히려 저는 이 협업적 어떤 지원적 성격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교육부의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을 없애도 얼마든지 저는 교육이 더 살아날 수 있죠. 그 교육의 이 권한들을 오히려 저는 일선의 교육감님들한테 또는 일선의 그 대학 당국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년대계위원회는 오히려 지원적 기능을 갖는 물론 실행적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학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공립대학교가 지금 사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76%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립대학교에도 이런 이 반값 등록금과 같은 이런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은 등록금 상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이 지금 현재 이중 권력 상태, 그러니까 이 진보 교육감님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새로운 교육의 실험들과 혁신들이 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견제당하고 또 때로는 방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제가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일치시키고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육감님들의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오히려 지지해드리고 재정적으로 권한적으로 이걸 해드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아까 이 민병희 교육감님 뭐 말씀에 이 아이들이 걸어 다니면 좋겠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시골 중학교를 왕복 30리를 걸어 다녔더니 지금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픽픽 나가 쓰러집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걸어 다니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늘 얘기하고 또 때로는 명상하고 많은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 걷는다는 것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는 사실 민병희 교육감님 이해하시고 계셔서 너무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드릴 일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병희 교육감님 말씀하신 저보고 국회의원 장관 한 번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 평교사 출신으로 교육감님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여의도로부터 이런 정치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사고 특목고로부터 일반고 전성시대, 그나마 우리 조영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교육감님들의 정말 보편적 꿈이실 텐데, 지금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지금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 사회 이동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개천에 용나는 일이 지금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1년에 17조 8천억이 넘는 상태. 이것이 또 교육기회 불평등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공교육에 정말 제대로 투자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교육 평등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교무협력 행정사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지금 이른바 업무로부터 잡무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그래서 오로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육수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미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국민기본소득제도를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양육수당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이 보육의 양육의 부담을 해결해 드리겠다. 이 약속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수돗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뉴욕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요. 이미 미국의 그 FDA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이 요구하는 거의 2배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드시면, 제가 지금 5년 동안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만 마셨는데 훨씬 건강해졌고 얼굴도 좀 미남이 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적들 또 보완 사항들 요거 다 보완하시면, 저는 보완하면 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정책이 정말 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의 이 제목으로 보면 입시 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토론이 좀 혁명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박원순 시장께서 내걸은 30항목에 달하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여기에 다 공감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우리가 모두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 전국의 교육감들이요, 서울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제일 부러워하는 이유가 서울이야말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지도력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폭넓은 이 교육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서울에서 서울에서 일으킨 이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어떤 이 이상적 결합과 연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교육의 지식 전달의 교육으로부터 실제로 상상력과 잠재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기반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은 사실상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 이 교육이 결국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에 의해서 여러 면에서 파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로 되었는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압력이 가해진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 다가오는 이 대선을 통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게 되면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꿈꾸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교육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 또 박원순 시장님의 마지막 이 정리하시는 토론자들의 답변까지 해주셨는데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좌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 분 토론자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네 분 토론자가 또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너무 순탄하게 진행되는데 어디 손 들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죠. 네. 우선 두 분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네,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이고요. 최운순입니다. 저는 토론회를 보면서요. 대학 간판 없이도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실천은 사실은 이 토론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불필요한 의존이나 권위 같은 것을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오신 분들, 국회의원들 소개하셨습니다. 그분들 지금 마지막까지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신가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부터, 그래서 나도 저렇게 배워서 좀 소개받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른 아침 밥 먹고 정말 박원순 시장이 어떤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끝까지 앉아있는 저는 이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토론회를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제목이 설레었어요. 누가 그렇게 국민 권력 시대에 이 국회에서 지옥, 해방, 교육혁명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설레어서 내용도 그만큼 설레일까라고 왔는데 솔직히 내용은 특별하게 뭐라 그럴까요? 상상력이 좀 부재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 나왔던 얘기들 말씀하셨고 일단 자료집을 보면은 뭐 새로울 것이란 건 없는데 오히려 토론을 해주신 우리 교육감님께서 강론에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잘 받아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토론하시는 분들이 지금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좀 아쉬운 게 우리 학생입니다. 학생 청소년입니다. 우리 광장의 촛불에서 가장 많이 놀래고 감동했던 게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는 아까 교육에서도 미래의 주인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토론회 뭐라 그러나요?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학생이 패널로 나왔다라면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나오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도 지금 계속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요. 교육 대통령이라고 한다라면은 가장 먼저 저는 청소년 참정권을 최우선에 두고 그걸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내고 처음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으로서 정말 반갑게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다른 모든 후보들도 우리 박 시장님을 본받아서 교육 대통령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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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우리 토론 말씀해 주시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그 후보로 나왔을 때에 느꼈던 것이 정치 통치 철학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 얘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해결책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통치 철학이라든지 교육 철학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이 통치의 그런 이 비전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그 목표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교육의 어떤 그런 그 목표가 무엇이냐, 어떠한 그 인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또 어떠한 그런 그 인간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목적이 우선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지원책 그리고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논리의 선우가 이것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교육만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은 이것은 사실 통치와의 어떤 그런 그것과의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목적 우선으로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을 위한 어떤 지원책들 이러한 것이 순서적으로 그것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두 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저는 이것이 어떤 정치인이나 또 교육의 어떤 관료들이 아니라 이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결국 또 국민들의 손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을 하면서 서울시정을 완전히 시민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그래서 오픈 플랫폼형 정부로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결국 시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미 교육에 대한 많은 성찰과 고민들이 이렇게 이미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최은순 선생님 말씀하신 말하자면 청소년 참정권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은 학생들도 이 교육에 관한 중요한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저희들이 추진했던 화장실 개선 업무도 그것이 그냥 과거에 공사업자와 학교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교사,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편리하고, 이 좋은 화장실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요새는 화장실 가서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와 또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키는가, 이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신가요? 말씀하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가 개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 그 철학이 무엇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 20세기, 19세기 이런 그 20세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이 한국 교육을 완전히 지금 21세기 이런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1세기형 교육, 그리고 미래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은 핵심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이 분권과 자치를 이루자. 그러니까 이 주체들에게 권한을 되돌려주자라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자율과 협치를 보장해줘서 이런 교육 주체들과 시민들이 새로운 교육, 미래형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주도해 가도록 지원하겠다는 이 철학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을 길러낼 것이냐, 이 점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떤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가진 소질을 개발하고 자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완성을 만들어주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미래 사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한 줄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런 경쟁형이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죠. 저는 말하자면 한 줄로 세우다 보니까 그 입시 공부 잘하는 아이 소수만 희망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절망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실에서 1년에 거의 550명의 아이들이 자살하고 하루에 1.5명이 자살하는 이 비극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이 철학이 어떤 방안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만, 네.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서 왔고 김지희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교육혁명의 시대 이거 토론한다고 지금 급하게 지금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시국이 지금 우리 생각대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국이라서 저도 교육혁명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료집을 읽어보았는데 저희 교대생들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기하시고 하셨던 게 이제 서울대와 이제 국립대 통폐합 얘기였는데, 사실 국립대가 지금 5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10개가 교육대학교입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전북대에서 지금 전주교대하고 통폐합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전주교대에서 총학생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통폐합 때문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합대학 만드는 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되시는데 사실은 교육에 돈 투자하기 싫다는 말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시장님은 물론 이제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통폐합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립대는 또 대책이 없는 와중에서 지금 이제 복수 전공, 편입, 교직 이수 등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이미 제주교대에서는 통폐합이 돼가지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사범대와 제주대를
제주대를 통해서 이 교육 전문대가 그 특수 목적대로서의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연합대학이나 통합캠퍼스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입장을 주장하실 거면 저희는 계속해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교육대학의 입장으로서 교육 대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를 인정해 주신다면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 이제 실천 과제 중에 30개 중에 이제 교육대학 관련해서 2개가 있었는데요. 12번이 교대 교육과정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진짜 공감하고요. 교대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 가서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교수들 임용 과정도 그렇고요. 총장 임용 과정도 그렇고.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전 과제라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어서 네. 저희 교육대학생연합과 꼭 같이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하향식 체제 변경이 아니라 교대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시는 직접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옆에 그 밑에 이제 교원 임용고시 제도를 개선하시겠다 하셨는데 근데 실전 과제에는 교대를 뽑는 이제 교대생을 뽑는 과정에서 이제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 모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임용고시 부담에 대한 걸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2번에 이제 교대 교육과정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네. 교대 교육과정과 임용고시 개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 교육대학생연합과 반드시 이제 같이 협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하셔가지고 교대생들도 정확하게 교육 주체로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네. 저 뒤에 예. 그 뒤에 네. 마이크를 좀 드리시죠. 예, 교육시민단체 이사회라는 송환웅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도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아까 이제 국민기본소득 제도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교육에 영유아는 그냥 태아에서부터 영어 들려주기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또 학부모도 그렇고 사실은 교사 자신도 자기 자녀 문제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운영의 투명성을 밝히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얼마 썼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얼만큼을 어떻게 구입했다든지 그런 정보를 어떤 시민단체에서 알려고 하면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가야 그런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점 적어주시고 그다음 이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뭔지 제가 좀 이게 교육에서도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라 독립성을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네.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끄트머리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참여해서 정말 토론을 해가지고 완전히 결정이 된 일인데 그게 나중에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공립학교는 심의기구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낮아서 이제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요거의 격도 좀 올려주는 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성함이 어떻게? 예, 저는 전태영이고요. 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노동조합에서 왔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학생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이제 교직원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교육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주체들이 얼마나 협력하고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이 교원 그리고 지방 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 제도가 다양화돼질수록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학교 현장에 갈등이 많습니다. 뭐 교원들은 물론 이 교수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지만요. 이런 그 서로의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육 행정 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면 이 교육의 행정적인 시스템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낡은 교육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행정실 법제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서로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의 역할과 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토론은 목적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 대한 혁신적 방향과 비전을 갖겠느냐 하는 문제였고요. 그러나 대체로 이제 현안 내지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소견을 듣는 것으로 우리 토론을 마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박 시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 학생이 제기한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공립대학 중에서 10개의 교육대학이 있고 그렇게 하나로 통폐합되면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그렇다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또 교육대학이 가진 그런 특별한 목표가 있고 또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또 전문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또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좋은 건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의 얘기는 여러 가지가 계셨습니다만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좀 더 실질화되면 좋겠다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이런 투명성이 좀 보장되면 좋겠다. 뭐 아까 제가 서울시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경우는 지금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결정 문건들이 그 다음 날이면 다 공개되게 자동적으로 공개되게 뭘 요청해서 결정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문건 60-70%는 어느 과장이 결정하면 내일 바로 공개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태혁 선생님 말씀하신 이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서로 그런 이 조정이 되는 이런 교육 관행이 생겨서 교육 풍토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아까 제가 몇 차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지금 다양한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교사, 학부모, 또 학생, 시민,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함께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많은 정책들과 또 현안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지 또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주체들에게 그런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 어떤 위대한 누구 한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장악하고 또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 탄생되는 새로운 정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바로 이 체제, 주체들에게 그런 권한을 말하자면 넘겨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집단 지성의 시대, 그 다음에 이 협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떤 공약, 뭐 이런 어떤 거친 슬로건 이거 믿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치 역량, 이런 어떤 인식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정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오늘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초청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께서 제안하신 30가지의 주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차근히 정책화해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권력 시대를 반드시 열 것을 우리가 오늘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김상희 위원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사 말씀도 감사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자신 우리 기동민 국회의원은 일찍이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서울시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왔던 당시에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해오셨던 네,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께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민병희 교육감님, 장만채 교육감님, 조희영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혁명 공동행동 정책위원회 김학한 위원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만 무엇보다 이렇게 끝까지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또 질의도 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